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다가 여자친구 집 근처에 왔는데, 가까이 있으면은 국수나 한 그릇 먹고 가시오. 이래가지고, 일하다가 잠시, 국수 한 끼, 먹고 가려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 이 과연 다 먹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 다 먹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군 그래요 비가 내려 외로운 날은 그래요 짬뽕은 가을 먹자 그대는 삼선 짬뽕 나는 곱빼기 짬뽕 바람 불어 외로운 날은 우리 함께 짬뽕은 가을 먹자 쫄깃한 면발은 우리 사랑 엮어주고 얼큰한 콩말은 짬뽕 야야야 짬뽕 야야야 짬뽕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줬어. 우리는 많은 것을 잊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들녘은 늘 그렇게 푸르기 시작했으며 봄은 늘 화사한 색깔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린 세월의 저편에는 춘궁이니 추궁이니 보릿고개니 피고개니 하는 말과 봄의 맹령, 가을의 패령하는 가슴 아픈 원력들이 있습니다. 그때 부엌댁이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하고 숙죽을 쓰는 가마솥을 지켜보던 우리들의 가여웠던 소년기. 봄은 계절의 시작이 아니라 탄식의 시작이었으며 묵은 곡식은 벌써 떨어지고 햇벌이는 그나마 여물지도 않아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넘기 힘들어 부르던 보릿고개는 소리 없는 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골목마다 시골의 살인마다 빈 깡통을 두레박처럼 들고 서서 밥 좀 주어요, 밥 좀 주어요 외치던 우리들의 애초롭던 변성기. 그래서 산에 올라 진달래잎도 따먹고 쑥도 캐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거나 운이 좋아 칡뿌리라도 캐 허기를 달래왔던 그때. 그리고 오늘 봄하면 이제 나들이 상춘을 떠올리게 되는 우리들. 망각의 피 안에 있는 그 보릿고개 봄들은 잊을 수 없는 고통의 계절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봄, 남도 어느 지방 사흘을 굶은 남매가 밥 달라고 조른다고 정신이 나간 어머니가 우물에 빠져 함께 자살하려고 하자, 엄마 이제 밥 달라고 하늘게, 우물에 빠뜨리지 말라고 애걸했다는, 그래서 산모자가 실신했다는 이 사연은 같이 굶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고 이제는 밥 달라고 조를 엄마마저 잃은 아이들은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위를 맨발로 다니며 먹성이 될 만한 것들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원래 장판에서나 보던 장타령꾼의 각설이 타령이 우리가 거지라고 부르던 거린들의 타령이 된 것은 전쟁이 끝나고 해가 바뀌면서 아침 저녁으로 밥국을 나서던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각설이 타령도 용심스런 사람들이 자줏빛 서리게 흥얼거린 것이었고, 배굶는 아이들은 같은 또래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각 무렵쯤 해서 대문 앞에 와 밥 좀 줘요 구슬프게 외쳐댔었습니다. 성한 사람도 그럴진데 몸이 성취하는 사람들의 먹성 해결은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나환자들의 구걸 행위가 급격히 늘어났고, 나환자들이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헛소문이 번져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성한 사람은 물론 성치 않은 사람들 걸식 행위가 여간 힘들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기도 했거니와 나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1952년에는 나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판에 사흘 굶어 도둑질 않는 사람 없다고 훔칠 것조차 없던 그때, 굶주린 우리들이 훔쳐잡곤 하던 것이 보신탕거리였습니다. 냇가에 솥단지 걸어놓고 이상한 냄새나는 고깃국을 무슨 고기인지도 모르고 빙 둘러 앉아 먹던 그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은 전쟁통에 이리저리 떠돌던 여인 검둥이가 보이지 않게 돼서였습니다. 하도 보신탕 출염이 늘어나서 전쟁이 끝난 이듬해 1954년, 그래서 서울에는 보신탕 금지령까지 내려졌었습니다. 아무려나 그 보신탕 금지령도 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봄은 절망의 계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쌕쌕이 소리가 들판을 훌듯 지나가면 땅심이 여려져 먼지 풀풀 이는 밭을 가는 쟁기의 금속성 소리마저 유난해 쌕쌕이 쳐다볼 경 농부들은 그제서야 휘어진 듯한 허리를 펴곤 했습니다. 아직 햇보리는 여물지도 않았고 난리통에 도대체 무엇이 남아있을 리도 없건만,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장독 뚜껑을 열어보지만 헛간에서 쓸어모은 벽실을 키로값으로 한 끼에 연명을 하는 방법 그 밖에 어떤 수단도 우리들에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보릿고개는 굶주림과 고통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릿고개 3년에 북망산천 넘어간다는 말을 실증이라도 하듯 휴전이 된 그 해, 이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굶주리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10명의 한 병꼴에 가까운 200만 명을 훨씬 넘어섰고, 이에 굶어 죽은 사람만도 140명, 또 생활고를 비관해 14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동남아시아는 아프리카 따위의 다른 나라 소식을 듣고 있는 굶어 죽는 아사자, 그리고 불과 10년 전도 채 안 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자들이 우리 세대들의 몰골로 우리 주변에 널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1000만 섬을 겨우 웃돌던 그때, 마을과 마을을 돌며 산의 나무를 해다 팔거나 뎁쌀이며 대빗자루를 엮어 장에 내다 팔아 겨우 지전 몇 장으로 한 끼를 때우면 그것으로 그만이었고, 밥 달라 투정하는 철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물 캐러 또 산에 올라 쑥도 캐고 칡뿌리라도 캐줄 상이면 입가가 시꺼멓게 물들도록 칡뿌리를 씹으며 허기진 배를 묘하게 달래보던 그때, 남의 밭 품앗이라도 해서 얻어온 보리쌀 뒷박은 며칠이 못 가 바닥이 나고, 그러면 다시 슬그머니 바가지를 들고 보리쌀을 꾸러 가던 우리들의 어머니. 그렇게 한 뒷박 보리쌀과 들에서 캐온 쑥을 섞어 쑥죽을 끓이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부엌 가마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죽 끓는 냄새는 배를 더 골게 했고, 이윽고 사발에 남아있는 밥 한 톨까지 다 훑어먹었을 때의 우리들 그 포만감. 그렇듯 너나 없이 먹을 것에 개걸스러워졌던 그때, 객가에서 해온 철렵거리를 채 끓일 틈도 없이 날로도 먹어 배앓이가 그치지 않던 그때, 1957년 7월 정부가 모처럼 걱정을 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삼남지방에 간지스토마 환자 110만 명이 앓고 있었습니다. 봄이라 새학기가 시작돼도 학교 가는 아이들,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반반이었습니다. 1956년 통계로 전국의 전략농가가 110만 명이었으니까 굶어가면서 학교 다닐 만큼 우리 형편이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호남지방의 경우 10만 4천 명이 굶어 죽는다고 정부에 구호 요청을 했으나, 당시 농림부와 보사부가 서로 자기네 일이 아니라고 미루는 바람에 정부에 대한 불신도 그만큼 커져 돈 없는 집안에서는 끝까지 공부해서 뭘 하는가고 학교 안 보내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급기야 1957년에는 경상북도에서 굶는 집 아이들, 경제적 고도 성장을 이룩했다고 하던 저 70년대까지 남해안을 무대로 엄청난 수법의 밀수가 성행한 것은 그 지긋지긋했던 가난의 망령이 되살아날 것을 두려워한 우리들 어처구니 없는 소행이었거니와, 1960년대 어느 해는 부산의 밀수꾼이 경찰관을 납치해 반죽음을 만든 사건도 벌어졌었습니다. 고작해야 앞산 칡뿌리 검댕이에 우리 입이 까맣게 절어버렸던 그때, 장리쌀 구워먹고 곱살미 한 그릇을 탄식처럼 비워버렸던 우리들 보릿고개의 한. 밥 좀 줘요. 낯선 대물을 두드릴 때 빈 깡통 내밀기가 죽기보다 더 수치스러워 돌아 나오며 울던 우리 소년기의 봄. 봄의 보릿고개를 넘기면 가을 피고개가 기다리던 우리들 사계. 그리고 불과 10년 전도 안 된 그 무렵까지도 모든 것이 가난으로 타태지던 그때, 일할 거리도 없던 봄날, 그나마 일한 만큼 대접받을 수 없었던 그 봄들, 나들이라고는 군대 간 아들 면회길이 고작이었던 우리들의 가련했던 우리는 또 많은 것을 잊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그 궁핍의 보릿고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외국 영화의 슬로모션으로 비춰지는 낭만의 들녘으로 비춰들까 걱정도 들고, 도대체 밥 좀 줘요라고 외치던 우리 작년 세대의 변성기가 무슨 말이냐고 다고칠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 그래서 빌일이 보리필이 불며 간다던 문둥이 시인 하나운이 생각나는 그 밤입니다.
소문도 없이 닥쳐온 전쟁은 참혹한 굶주림을 남기고 끝났습니다. 깡통을 차고 구걸해야만 연명할 수 있었던 그때, 우리들의 영양을 덜어 도와준 것은 꿀꿀이 죽였습니다. 주로 미군들이 먹다 버린 음식 찌꺼기를 모아 큰 삽으로 저어가며 소태 끓이면 그 속에서 나온 햄버거며 소시지 같은 건건이를 건져내곤 환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돼지 먹이로나 가당할 꿀꿀이 죽이란 이름은 전쟁이 빚어낸 차저와 비참한 우리 생활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하루 세 끼가 전설처럼 돼버린 시절, 운크라니 유소민이 하는 기관에서 보내오는 구호물자도 주로 도시 부근에서만 맴돌 뿐 촉은 목피의 가난은 언제 끝날지 모르게 우리들의 삶을 짓눌러댔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꼭 삭막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배가 고파 공을 찰 수조차 없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어느 날 구멍가게의 어느 아주머니가 몰래 내미는 삶은 감자에 울먹이던 기억을 아직도 지니고 있습니다. 배고픔은 사람들을 삭막하게 하기도 했지만 더러는 인정을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구호물자로 배급되던 밀가루는 그나마 운이 좋아야 제때 탈 수 있었고, 그 밀가루를 반죽해 뭉텅뭉텅 손으로 떼어넣고 끓인 수제비는 우리 식생활 최고의 칼로리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별식으로 찾는 수제비는 그러나 6.25 때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던 풀떼죽이나 수제비의 맛을 따르지 못합니다. 수제비를 먹고 나서도 아이들은 뛰지 마라 배 꺼질라라는 어른들의 말을 귀에 못 박히도록 들어야 했습니다. (1961년) 5.16 혁명 공약은 부정부패 일소와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민생고를 해결하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보릿고개는 넘기기 어려운 고개였습니다. 꽁보리밥은 아무려나 우리들 밥상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100% 보리밥, 곱살미, 숟가락만 대도 후두둑 밥알이 떨어져 내리고 목에서 꺼끌꺼끌 소리가 날 것 같던 꽁보리밥. 그래서 찬물에 두옷을 말거나 나박김치 하나로 범벅을 해서 넘기곤 하던 곱살미는 우리의 성년기를 가장 배부르게 해준 음식이었습니다. 알람미를 아십니까? 예적 베트남 땅 안남에서 나는 쌀이라고 해서 알람미라 부르던 이 수입쌀. 도시 사람들의 젓가락으로는 도저히 떠올릴 수 없이 풀풀 나던 이 쌀밥을 먹을 때까지 쉬 배고파진다며 아이들을 깡충거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밀가루 냄새 물씬 나는 붕어 풀빵이 그렇고, 누룽지나 옥수수를 튀겨주는 뻥튀기 앞에서 해질녘까지 귀 막고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나무찜 한 짐 장에 판 아버지가 생선 몇 마리 지게에 걸고 돌아오며 쇠정거리에 들려 아이와 함께 국밥 한 그릇 말아먹습니다. 오랜만에 포식한 아이가 장거리를 뛰어나가려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호통을 칩니다. 비싼 밥 먹고 뛰긴 왜 뛰냐? 뛰면 배가 시꺼진다. 뛰지 마라.